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마라톤 15km 뛰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좀 내용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따 저녁에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인주 기자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147만 명,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광주 인구가 150만 명 이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웬걸 147만 5천 명에서 계속 줄어들더니 현재는 140만 명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137만 명대 인구, 광주 인구입니다. 호남의 중심 도시 광주의 현실입니다. 이대로면 광주 인구는 1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건데요. 인구 감소, 이 지방 소멸의 신호탄인데, 이게 조용하면서도 위험스럽게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한 광주의 도시 유지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 이 같은 현상, 부동산 아파트 고민이 되죠. 이 수요와 공급, 아무래도 수요 없는데 물량만 많아지면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 이 아이 우는 소리도 사라졌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영상 보여드렸는데, 저희 동네 양산동에 아주 큰 유치원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거의 정말 규모가 제일로 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었었는데, 이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인보호시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 이 늙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노인 시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안 낳으니까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지 중앙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역사적인 초등학교인데, 올해 신입생이 단 1명. 참 이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중앙초, 소속초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뉴스다. 이 출생률 감소, 그리고 청년층 이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취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를 떠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광역시 대비했을 때 전국 최고 수준이더라.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다. 2014년 147만 5천 명, 이 최정점을 이뤘다가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연간 3천에서 5천 명 정도 순유출되던 게 최근 들어서는 10,000명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0명 이상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자, 사망자, 이게 출생자는 줄어들고 출생자는 줄어들고 이 사망자도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 이게 이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노령화, 이 구조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게 광주다.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속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진짜 산업과 일자리, 또 문화여가 정주 여건, 이런 게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놔두면 진짜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광주를 갉아먹는 이 경제의 내관이 바로 인구 감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짓고 있다. 망할까봐 아파트 못 짓는다. 지난 10월 광주 신창 유탑 유블레스 리버시티, 몇 차례 저 이야기도 하고 현장 취재도 다녀왔었는데요. 법정관리 들어갔죠. 유탑건설. 이 450억 원 규모의 분양 보증 사고도 났습니다. 유탑건설 지금 법정 관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 이행 절차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인데 조합원도 지금 힘든 상황이 됐고요. 또 여기 투자했던 일반 분양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에 남아있는 돈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해 허그에서 분양 보증 사고, 유탑, 신창, 유블레스 리버시티처럼 보증 사고 금액이 3,500억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건설업계의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최악이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양 보증 상품을 내놓는 게 허그인데
이게 대신 이제 허그가 이 나라 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2023년에는 16곳이 분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조 2,143억 원. 작년에는 17곳, 1조 1,558억 원. 2025년 올해는 6곳이 3,543억 원이다. 분양 보증 사고에서 갚아주는 돈들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예, 객관적으로 보면 사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건설업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착시 효과입니다. 사업이 위축되면서 건설 인허가라든가 사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 일단 이제 건설사들이 못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공급 과잉, 또 악성 미분양, 지방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이 중대재해처벌 법 같은 경영하기 어려운 요건들이 이 건설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 건설사,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지방 건설사 양극화, 여기도 또 양극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 보증 사업장 급감했다는 소리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시작됐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운대, 대구의 수성구, 광주 뭐 봉선동 이런 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힘들어지고 있다. 대출을 못 갚고 있다. PF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악성 미분양, 재정 건전성 악화되고 있다. 사장들이, 건설 사장님들이 돈을 구하러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여기저기 돈 구할 데는 없다. 사채까지 손대고 있다. 돈을 결국에는 못 갖고 있더라. 협력업체, 또 건설 일용자, 인건비 이런 문제들이 이 내수시장발 위기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건설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사단, 광주의 군부대 31사단. 여기 혹시 여기 전역하신 분 계십니까? 31사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2년도 그 시절에 이제 사회생활 초년병, 기자 초년병 시절에 기자협회 그리고 31사단 이 장군님들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 축구를 해서 그땐 골키퍼였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골키퍼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2대 0으로 거쳤는데 골 넣은 사람이 사단장님이었습니다. 별 2개. 뭐 그때 뭐 군 장병들, 병력들 사단장님 꼭 잡으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야, 이게 이제 군대 축구찬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때 이제 31사단 영내를 쭉 구경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저녁도 거기서 삼겹살 구워서 먹었었는데요. 술도 굉장히 많이 먹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31사단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이게 195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 광주로 치면 오치동 일대가 그 당시에는 외곽 지역이었죠. 시간이 70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주택가의 한 부분, 중앙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북구에서는 31사단을 이전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으로 31사단 이전 문제가 거론돼 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북구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맡겼습니다. 용역 맡겨가지고 내일 용역 보고서를 오치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31사단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거고요. 기본 구상 또 여기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건 뭐 숙제고 고민이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에서 논의들이 되어 왔는데 일단 북구는 이곳을 제2의 국방연구소, AI 국방혁신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제 전략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 이 AI 기반의 첨단 지능형 체제. 우리가 이제 전쟁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예전의 전투 방법이 아니죠. 특히나 드론 같은 거 보면 이제 첨단 전투, 이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 광주 또 오치동 31사단 부지 같은 경우는 이 광주 과학기술원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도 가깝게 있죠. 산업단지와도 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일대를 개발해서 이 첨단 AI 국방연구소로 만들겠다. 이 부지가 44만 평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규모죠. 국방 AI 실증에 대한 기술 개발 가능할 것인가. 또 대학들을 유치하는 대학 허브, 기업 연구단지, 컨벤션 센터 이런 이제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요. 31사단 이전 문제. 여기서 이제 옮겨가게 되면 옮겨갈 곳에 주민들은 반대는 하지 않을까. 또 환영할까 반대할까. 또 옮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기다가 어떤 걸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도 이 지역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단추가 내일 시작되니까 저도 내일 소식들 한번 살펴. 이제 올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이니까 먼저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 이 기관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3일 회계법인 거기서 나왔었던 2026년 내년 주요 경제 이슈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생각난 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냐? 728조입니다. 728조.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좀 우려가 될 것인가, 어떤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좀 분석을 했는데 일단 뭐 트럼프 리스크,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 관세 문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주도 지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기아차 광주 공장이 있죠. 또 삼성전자, 또 전남으로 넘어가면 철강과 조선 산업이 있습니다. 내년 11월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관세, 뭐 이게 좀 올라가게 되면 또 고물가, 물가 올라가게 되죠. 트럼프의 인기가 미국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변수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성장 양극화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잘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 기술, 또 개인,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부동산도 양극화의 격차는 심해질 것 같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혁신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가 변화들도 내년부터 본격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확장 재정 정책, 또 내수 부진, 첨단 산업 투자 육성을 위해서 돈을 좀 풀어주겠다. 이 국채 금리라든가 이 양적 완화, 돈을 좀 풀어서 경제를 좀 부양시키는 그런 이제 재정 정책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준금리 또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 그리고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한 은행권 또 정부의 압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채, 이 주택담보대출 비롯해서 대출 이자를 좀 조이는 정책들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2.1% 사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라든가 건설의 회복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많이 풀다 보니까 공공 분야에서 건설이라든가 SOC 산업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산업들, 또 AI 인프라 투자, 또 R&D 이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좀 풀어 나가게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내년 주요 경제들 좀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뭐 전라남도 광주 뭐 비교를 좀 하자면 뭐 광주는 좀 울고 있다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회생을 하는 거 같고요. 전남은 뭐 대박이다, 잔칫날이다. 김영록 지사가 도지사 2번 했는데 내년에 또 3선에 출마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운들이 좋아요. 김영록 지사 이대로면 3선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한데 김영록 지사가 오늘 당군 이래 최대의 황금 찬스가 우리 전라남도에 왔다라고 해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AI 컴퓨팅 센터를 비롯해서 인공태양 이것도 한 2조 정도 되는데 1조 2천억 2조 이 사업도 유출했습니다. 기회를 황금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이 도청 공무원들 앞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문제, 인공지능 전환, AX 플랫폼, 농수축산업도 문화, 관광사업까지 연계시켜서 잘 사는 전남 만들어보자. 재생에너지 그리고 풍부한 물, 전력, 개통, 에너지 공대, 한전 이런 인프라들 잘 활용하자. 전남도가 예산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0조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SK, 데이터 센터, 삼성 SDS, 인공태양, 연구시설. 그래서 오늘 현수막 좀 눈길을 끌었는데 현수막은 이재명 대통령님 전남 사랑 최고입니다. 라고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도청의 원래 회의. 여기 이제 강 의원이라고 이 경제부지사 새로 왔는데 이게 더민주 혁신위원 대표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이분이 중간에서 마크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복이다, 복심이다. 이런 인물들 데려와서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 또 해남 같은 경우는 정치 9단을 넘어서 10단, 박지원 의원이 있죠. 전남 같은 경우는 3선 의원, 4선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광주는 다 초선 의원이죠. 전남도는 내년에 목포대, 순천대 통합을 해서 의대도 가져오겠다. 전남대 의대. 2026년 2월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2027년 전남의 의대를 개교를 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내세웠는데 이대로 가면은 수건 사업이었던 이 전남의 의대까지 유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6개월 후면은 이제 지방선거 있습니다. 뭐 광주시장, 전남시장. 이번 주 일요일 14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이 당초에 강기정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같은 날 출판 기념회 맞불 작전 같이 들어가서 여론에 주목을 샀었는데요. 민영배 의원이 내년 초로 출판 기념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같은 날 두 명의 광주시장 후보 라이벌 구도는 펼쳐지지 않게 됐습니다. 14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까요? 아마 현직에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찾게 될 것 같은데 박빙의 승부 예측 불가의 광주시장 선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후면 지방선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 광주와 전남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압권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민주당 싹쓸이 한다. 반면에 제3지대 무소속이라든가 조국 혁신당 찍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싫어서 다른 정당 찍겠다. 근데 또 국민의힘 안 찍겠다. 막 이런 이제 여론들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뭐 지지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낮은 투표율 회복될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현재 한 50%대의 이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혁신당으로 가겠다. 라는 수요들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 민주당 압승을 했죠. 또 수도권 영남에 또 내란 청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호들 슬로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1인 2표제 또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여부 공천룰 변경 놓고 이제 민감한 이슈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들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광주는 7만, 전남은 15만, 그러니까 22만 명, 상당히 많은 권리당원을 광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바꿔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실제 밑바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민주당 경선도 힘들었지만 본선이 더 어렵거든요. 이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광주는 예선만 통과하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천만 바라보는 공천 경쟁에 눈을 매는 그런 시스템. 국민은 없고 시민은 안 보인다. 지역민은 안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선 단체장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용록 지사 재선을 했었는데요. 구청장이나 군수분들 중에서 재선한 분이 9명 됩니다. 여기에서 삼선고지 가려는 분들 이 권력이라는 게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삼선 하면은 좀 브레이크를 받고 싶다,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유권자들의 냉철한 또 시선이다 보니까 확실한 정책과 미래 비전, 지역 발전을 위한 이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